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얘기들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그리스의 사랑, 에로스와 필리아 얘기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상반된 형태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아가페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그리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고전기 아테네인들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4세기, 5세기 이 경우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아가페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이 나온 신약 성경 이후에 신의 사랑과 뭐 부모의 사랑 이런 것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고전기 아테네인들은 그런 구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그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게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고전기 그리스는 그렇지 않고요. 에로스와 필리아 이 두 개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 이제 에로스 날개 달린 에로스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에로스 하면 어린아이 날개 달린 어린아이 그리고 뭐 활을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에로스가 지금 뭐 본문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에로스가 두 가지 형태의 에로스가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에로스가 있고 지금 형태처럼 이게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에로스가 있어요. 아이가 되는 모습은 후기에 이제 뭐 헬레니즘기에 나타나서 로마 시대 큐피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대중화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고전기의 그 에로스의 모습은 이렇게 청년의 모습입니다. 자, 필리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사랑의 현상이라고 독일 학자 슈미츠라는 학자의 책을 토대로 해서 제 얘기를 조금 넣어서 한 겁니다. 순전히 제 얘기는 아니에요. 필리아.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건가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우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우정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필리아도 그렇고 에로스도 그렇고 둘 다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만 번역할 때 번역자들은 뭐 필리아를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친애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필리아는 이제 친애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 친애라는 말이 너무 옛날 말이라서 우리가 좀 일상으로 잘 안 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아가 명사 형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끝에 이제 T나 C 뭐 이렇게 붙어서 추상화시키는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래서 무슨 성 이렇게 번역할 때 그런 의미의 이제 필리아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필로스란 말입니다. 필로스란 말은 명사로도 쓰고 뭐 형용사로도 쓰고 그런 말인데 필로스 친구라고 보통 필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에도 보면 부자 유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가까워야 된다. 친. 그 친이란 말이 필리아에 딱 어울리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친이고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 동성 간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먹는 거 친구. 그거 거기도 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친자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속하거나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귀속된 것으로 여기면서 애호하는 일, 필로스란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맹숭맹숭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필로스의 대상이 누구냐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 몸도 필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dear my friend 뭐 이런 말 영어에 쓰잖아. dear. dear라는 말에 가까워요. 필로스가. 그래서 특히 이제 호메로스의 작품에 보면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필로스가 이제 뭐 dear 그러니까 다정한 뭐 친애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몸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필로스 소마라든가 필로스 케이르라거나
친애하는 또는 사랑하는 손. 그 손은 뭐냐? 내 손이에요, 내 손.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붙이는 호칭이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스를 하는 대상이 그 필레인, 동산 필레인인데 내가 내 몸을 아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보통 그 기술적으로 나의, 너의 소유격으로 바뀌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그럼 나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 슈미츠는 재밌는 구조를 찾아내는데 이를테면 오레스테스 아시죠? 그 자기 아버지 아가멤논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가멤논의 부인이 아가멤논을 죽였단 말이에요. 클리타임네스트라. 근데 오레스테스는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가멤논 사이의 아들이거든요. 자기 엄마를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맥락에서 친애하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란 말이죠. 이렇게 번역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필로스란 말이 그 양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의 어머니라고 해서 중립적으로 번역하면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데 친애하는 이란 말로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나의 어머니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나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친밀성,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그 친밀성을 필로스란 말이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사지, 의복, 심지어 옷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아하고 친숙한 사람들, 그래서 친족, 배우자, 친구, 동료, 이게 여기 이제 친숙한 사람들이란 말에 대한 부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필로스에 대한 포함입니다. 그래서 필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MA가 필로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애호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를테면 내가 아끼는 물건들 뭐 그다 필레마 이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필레마와 필로스를 구별하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이 그걸 필로스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친애하는 눈은 곧 나의 눈이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에 대한 애호함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요리학에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란 말은 한 번 갔다 오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거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스어에서는 필로스는 워낙에 나의 것이라는 말을 갖고 있었던 말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런 말이 갖고 있는 그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필로스를 하면 그리고 친애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필로스에도 성적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섹슈얼 러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로스적 사랑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부부에 가깝습니다. 부부에. 그래서 남녀가 혼인 관계로 혹은 가정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갖는 섹슈얼, 그러니까 파트너십인데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성관계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부부끼리 성관계를 하죠. 당연히 애도 낳고 뭐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하는데 바로 그런 농담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맨틱 러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혹적 자극이나 열광적인 상승, 뭐 이게 막 업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얘기는 없고 가족의 부부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적 사랑 중에서 필로스적 성적 사랑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 필리아 얘기가 이제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에로틱하다라는 말이 에로스인데 이게 반대, 필리아와 반대, 유혹적인 에로스, 로맨틱 러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로맨스란 말 자체가 원래 그 중세에서 기사가 그 성주의 부인에게 갖는 어떤 애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사도와 관련돼 있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주가 기사들을 기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뽑아다가 성에서 먹여가면서 재워가면서 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주의 부인이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주의 부인에 대해서 어머니이면서 여성으로서 그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로맨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 러브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는 창녀거나 미소년에 대한 사랑, 가족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로맨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아프로디테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의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여신이라고 이제 봐야죠. 그래서 에로스와 아프로디테 간의 또 긴장도 좀 있습니다만 일종의 성애적 긴장감이 실려 있는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기의 사랑이죠. 청소년기에 와서 처음 겪게 되는 사랑, 이게 섹슈얼 러브라는 거. 그래서 뭐 청소년이 꼭 섹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을 가진 사랑이 이제 섹슈얼 러브고 로맨틱 러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자와 다른 자에 이끌리지만 나와는 아주 이질적인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이끌림. 그래서 그 타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성애적 영역과 에로스적 충동을 좀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슈미츠가 하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에로스가 두 종류의 에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초 에로스가 하나 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복, 거기에 나오는 에로스죠. 그래서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고 뭐 에로스가 있었고 가이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에로스예요. 근데 그 에로스는 뭐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별도 없고 추상적인 형태의 에로스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렇게 사지를 풀어 헤치는 에로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이 참 재밌죠. 시인은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그 노골노골한 기분 있잖아요. 온몸이 뭐 헬렐레 해갖고 뭐 몽환적이고 뭐 공주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사지를 풀어 헤치는 에로스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이게 불확정적인 힘이고 섬뜩하게 흥분시키고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런 갈망의 힘. 이게 가슴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봄날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이. 이걸 플라톤 작품 파이드로스에서는 일종의 마니아라고 봅니다. 마니아는 매니아, 광기. 그러니까 사랑의 광기. 거기 이제 뭐 철학의 광기도 있고 뭐 신적인 광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다 신적인 광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종교적인 광기도 있고 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에로스가 갖고 있는 광기. 미친 놈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성숙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손상시키고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뭐 그런 거. 혜은이의 질투에 나오는 거. 만나서 처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뭐 헤어지면 보고 싶고 뭐 못 견디고 뭐 이런 사랑. 질투가 아니라 뭐지? 하여튼 혜은이의 노래 그런 게 있습니다. 멋있어요. 그 일시적인 광채를 눈을 멀게 하는 광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넓은 힘의 에로스라고도 이제 향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인에 보시면 플라톤 향인에 보시면 우리가 시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어에서 포이에테스라고 하거든요. 포이에테스를 시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말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뭘 만드는 사람을 이제 포이에테스라고 하는 포이에인이라는 말이 영어의 메이크에 해당하는 동사라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서 포에마 시도 그렇고 만들어진 것이고 시인은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인데 그거를 딱 좁혀서 시인이라는 말로 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처럼 에로스도 사실은 광의의 의미 어떤 것에 대한 열광적인 사랑 이걸 다 에로스라고 부르는 건데 유독 특별한 어떤 것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성에 대한 또는 뭐 성적 대상에 대한 열망 이걸 이제 에로스라고 따로 특수한 영역을 그렇게 부르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쓰면 이런 식의 이렇게 갈망의 힘 어떤 것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수화된 에로스가 바로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좁아진 에로틱 러브, 로맨틱 러브, 섹슈얼 러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살 쏘는 소년 또는 청년으로 이제 뭐 형상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로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케스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인데 그 1080행에 보면 어떤 에로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슈미츠 얘기입니다만 알케스티스는 자기 남편 대신에 죽게 되어 있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 남편 이름 까먹었는데 예. 그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왕이죠. 근데 아폴론과 친했기 때문에 아폴론이 운명의 여신을 달래서 언제 한번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있을 때 누가 이 사람 대신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음을 한번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이제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파갖고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부모도 대신 죽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인 알케스티스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 너무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다가 갔는데 정작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나니까 남편이 그럴 수 없다,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텍스트를 보니까 다 그 필로스 관련 동사들을 쓰고 있어요. 뭐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다 필로스고요. 그다음에 당신의 아들 딸들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도 그럴 때도 필레인 동사를 쓰는데 이게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구해주거든요. 죽음의 신으로부터. 헤라클레스랑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생각 이 말을 씁니다. 나에게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나에게 어떤 에로스가 지금 솟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에로스란 말을 여기다 의도적으로 썼겠죠. 에우리피데스가. 그러니까 이거 부부애를 넘어서고 있는 막상 자기 부인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에로스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랑이라고 하기는 맥락이 좀 안 맞기도 해서 이 태초 에로스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한 열망 이런 게 솟아오르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죽음을 앞둔 부인이 가족애를 넘어서는 어떤 사랑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 에로스와 필리아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대략의 뭐 우리가 영역 갖고 얘기하는데 이 헤르만 슈미츠의 이 사랑의 현상학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꽤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대부분 거기서 가져왔고요. 뒷얘기도 재미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서 이 에로스와 필리아가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일궈 나가는 이제 누구죠? 바디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사랑의 지속성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이 두 영역이 합쳐진다는 거죠. 찰나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가족의 이 두 개의 결합. 여기 이제 새로운 모델이 로마에서 마련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